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창의성은 끌고 가거든. 일부의 개인들을 문제를 인식하도록. 창의성을 가지고 개인들이 인식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인식을 한다는 얘기지. 자, 문법적으로는 창의성이 주어, 이끌다가 동사, 개인들을 목적어. 자, 목적어 다음을 질문한다는 이유는 뻔해. 목적격 보호라서. 그러면 이끌다라고 번역되는 lead는 오형식이라는 얘기인데, 이끌다, 사역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므로 목적격 보호에는 동사 원형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주는 게 정답이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창의성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을 하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 자, 여기까지. 일단 주어진 밑줄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데, 관계 대명사와 접속사를 동시에 사용했지, 그지? 근데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이 만일 접속사를 쓰고 싶다면 여기는 관계 대명사를 쓸 수가 없고 반드시 지시 대명사로 바꾸거나, 혹은 여러분이 여기다가 관계 대명사를 쓰고 싶다면 절대 접속사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워버려야지. 이유가 뭐냐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 접속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와 관계 대명사를 이렇게 연속해서 쓸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건 문법이 아니라 비문법이지. 아마도 글을 쓰는 사람이 내지는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다고 보고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넘어가자고 그냥. 자, 어쨌거나 한 가지 사례로 찰스 다윈의 접근, 어디에 접근했니? 종의 분화라는 문제에 접근했는데 이게 한 가지 좋은 사례지. 바로 그것에. 그러면 찰스 다윈이 한 가지 좋은 사례가 되는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창의성이 있으면 남들이 볼 수 없는 문제를 깨닫고 인식한다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해되었니? 무슨 말인가? 자, 화살표 처리했니? 밑으로 내려갈게. 찰스 다윈의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는 이것이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창의성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 그거를 찰스 다윈이 했다라는 얘기지. 자, 올라갈게. 이렇게 해서 그는 선택을 했는데 뭐를 선택했나?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tangled, 복잡하게 얽혀있는 걸 우리가 tangle이라 그래. 그런 문제, 그 문제가 바로 뭐냐? 종의 분화지. 이거를 선택했고, 이거를 선택하니까 그 문제가 그를 끌고 갔는데 어디로 끌고 갔냐면 장기간의 데이터 수집, 그리고 딜리버레이션. 딜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심사숙고. 왜 장기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기간 심사숙고했나? 그만큼 그가 선택한 문제가 어렵고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어렵고 복잡한 문제, 장기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빠르게 달려들 수가 있었을까? 아니. 그 문제를 간단하게 실험으로 때울 수 있었을까? 아니. 그 문제는 빠른 공격과 단순한 실험을 뭐하지 못했나? 허락하지 않았을까? 저항하지 않았을까? 저항하지 않았다면 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하지 못한 거지. 허락하지 않았다가 되어야만 빠르게 공격하지도 못하고 단순한 실험을 하지도 못했다. 워낙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서 장기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심사숙고해야 했으므로
자, not이라는 부정어 다음에 왜 allow for가 나오는지 알겠지? 근데 만약 시험에 not이 살짝 빠져버리면 그때는 정반대되는 뉘앙스인 저항했다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not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어휘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식적으로 어렵고 복잡해서 장기간 노력을 해야 된다면 그 기간 동안 연구의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겠지. 연구의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 하락에만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진 않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의성이 보다 더 집중하는 사람들. 이번에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방법과 테크닉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창의성이 이끄는 해결책은 어떤 해결책이냐면, 줄여, 해야 될 일. 어떤 해야 될 일을 줄이냐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해야 될 일을 줄여. 그럼 10가지를 하다가 5가지를 하게 되는 거지. 창의성이 생산성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드레스컬리라고 하는 건 그냥 급격하게 정도 번역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관계대명사가 꾸미는데 여기까지. 누가 봐도 is가 동사고 창의성이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나온 상태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없고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야. 한 가지 사례. 창의성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사례가 바로 중합효소 반응이라고 하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까 잘 모르지. 이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사례가 바로 창의성이 생산성을 올리는 사례라고 봐야지. 자,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했는데 뭐를 가능하게 했냐면 amplify라고 하는 건 증폭시키다. 양이나 수를 늘린다는 개념이지. 뭐를 증폭시키냐면 조그만 DNA를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증폭을 시켜. 이거를 봐도 짧은 시간 내에 결과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 생산성 증가의 문제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지? 자,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동사,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 다음을 질문하는 것도 오형식 구조를 물어보는 건데, enable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가능하게 하다. 지각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라서 이번에도 목적격 보호는 to 부정사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이와 같은 유형의 창의성이 줄인단 말이야. 뭐를 줄이나? 거쳐야 될 단계의 수를 줄여. 10단계를 거치다가 5단계로 줄어들어. 또는 대체를 해. 어떤 단계를 대체하냐면 이런 단계를 대체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더 적은 단계로 대체를 해.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적은 단계로 대체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공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지. 전체 문장의 주어 might는 조동사. 조동사가 나왔으면 동사 원형이 본동사로, 접속사 보이지? 동사 원형이 본동사로. 그러면 하나의 조동사가 첫 번째 동사 원형과 두 번째 동사 원형을 본동사로 접속사 5 연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 번째 동사 원형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지. 만약 세 번째 동사 원형이 나온다면 세 개의 동사 원형을 연결하는 접속사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기에 들어가야지. 근데 정작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thus, 그리하여라고 번역이 되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가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 원형이 자리를 쓸 수가 없어서 ing를 가지고 무슨 처리하니? 분사구문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요 구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쌤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해. 자,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쌤이 목적격 보호라고 이렇게 딱 처리를 해줄게. 자, 영영풀이 한번 볼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 요거네 심사숙고라고 번역이 되는 deliberation. 확인했지? 자, 영영풀이 deliberation. 자, 이 글은 전체적으로 창의성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감소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고, 이 양면성을 설명하는 데서 칼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게 되면 칼의 날은 두 개의 날로 구성이 돼야 양면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양쪽 날이라고 번역이 되는 더블이 나와야지 싱글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요 정도로 정리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